자,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최근에 제가 물가지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치 부합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대 심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 이제 올라갔던 것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숨고르기가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었다? 혼조세로 뉴욕 증시는 마감이 되었다. 자, 근데 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 어떤 게 있는지를 차근차근 지금 풀어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 물가 지표가 괜찮다는 건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기대감이 원래는 65% 정도였거든요. 85%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 유지되면 사실상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장에 가격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재니까 올라가겠죠. 그럼 향후에 발표될 PPI랑 PC까지 괜찮으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봐도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그냥 12월까지 끌고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속도 조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준의 주요 인사들에서. 그렇다면은 힌트 주는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가도 요 쉬어가는 구간이 조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요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전략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 상원에서 하원까지 전부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방향이 잡히게 된다면 속도를 나겠구나. 수혜를 받는 종목은 더욱더 좋아지겠구나. 그럼 향후 상승장이 왔을 때 올라가는 종목은 이러한 영향을 받는 섹터 위주로 우선적으로 보여지게 되겠구나. 요거를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현재를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했을 때 국제 유가는 WTI 기준 68.43달러로 플러스 0.4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의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정책 수혜를 받는 테마의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대장은 테슬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럼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 충분히 높을 것이다. 첫 번째, 트럼프는 기업의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I가 여기에 약간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요게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감안하시고요. 당연히 엮여있는 로봇이나 그 이외에 다양한 부분의 사용이 조금 더 빠르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막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향후 트럼프 4년 동안 보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쪽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는 것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는데 괜찮지 않나. 이 뉴스는 이렇게 엮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방산 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걸 엮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 그럼 어떠한 기업이든지 간에 이러한 수혜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하이닉스는 좋은데 삼성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중심으로 가기 위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SK 하이닉스 계열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삼성도 빠르게 어느 정도 다시 쫓아갈 테니까 이 관련 내용 때문에 가격이 회복하는 모습 만들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이것도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모험이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하이닉스 계열로 쭉 보시는 거죠. 그쪽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올라갔을 땐 힘이 상당히 많이 붙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LNG 수출량 증가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이러한 이제 과거의 공약들 이런 것들도 지금 떠오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수출하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조선 VLCC부터 시작해서 LNG 운반선까지 지금도 기대감이 높지만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감안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국은 LNG면 중국은 메탄올인데 요 메탄올까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모자랐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채우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요 되는 순간 이 조선사들의 체급이 또 한 번 커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으니 이 역시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의 후속 뉴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은 끝나지가 않네요. 지금 수소 쪽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 수소 생태계 쪽으로도 이 테마가 어떻게 잡혀가는지 수급 보시면서 맞춰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방은 힘들지만 서울은 좋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은 재건축은 힘들어도 여기는 또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실적 바닥 짚고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사우디 관련해서 엄청난 건설 현장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조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후속 뉴스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 사우디 쪽이 잘 되면 그 다음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관련 테마로 엮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조용하다? 다시금 V자로 반등할 요 시기가 올 수 있다 생각을 하며 수급이 좋다면은 그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요쪽도 여러분들 관심사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좀 포인트로 짚으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딱 들어오신 다음에 내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따봉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부의 개념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라 그냥 성향 맞으면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 상황 개판인 건 맞지만 제가 상황 괜찮다, 몇몇 조건 갖춰진 거 이대로만 유지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죠? 핵심 구간 돌파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게 3시 15분인데 이대로 끝나잖아요. 예,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산이 올라갈 수 있게 된 요 예상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도록 하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가스터빈도 팀 코리아를 만든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원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가스터빈도 뚫으러 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방향성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일단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딱 5군데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그러면 경쟁자가 확 줄어드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G나 아니면 해외 쪽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은 제품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렴한데 그 이후에 AS나 이런 걸 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남겨 먹습니다. 근데 좀 남겨 먹는 것만 하면은 뭐라고 안 할 텐데 시간을 좀 질질 끄는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두산도 가스터빈 왜 개발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얘네가 이렇게 파는 건 파는 건데 AS나 이런 부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 발전소가 멈추니까 이거 우리가 파고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 방산이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가성비에다가 나름 괜찮은 AS 이런 것 때문인데 이런 쪽을 어필해가지고 해외를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이거 개당 1천억이 훌쩍 넘습니다. 몇 개만 팔더라도 장사는 어마어마하게 잘 되겠다.
그럼 일단 당장 한국 쪽에 이 가스터빈이 배치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두산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AS는 이게 5군데밖에 없다는 건 국가 기밀일 거 아니에요. 부품을 만약에 수급한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해외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직접 만들어서 바로 쏴준다? 이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해외는 가성비로 뚫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으로 뚫는다?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뭐냐면, 이 가스터빈에서 부품만 약간 바꾸잖아요. 수소 터빈으로 진화합니다. 물론 지금 발전류를 생각을 했을 때 아직 기술이 다 올라오진 못했어요. 해서 일단 수소랑 가스랑 섞는 혼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엔 이미 뚫려 있는 데에서 어느 정도 부품만 바꿔서 끼울 수 있게 또 한번 판매를 한다. 또 이제 미래 고객을 크게 확보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꽉 시장 점유율을 잡아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후발주자. 이게 몇십 년 소재공학의 정수거든요. 원래도 따라오기 힘들었겠지만 아예 포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이제 가스터빈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면 부산 쪽에 러브콜을 날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은 원전이 계속해서 개발이 커지게 되면은 같이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전기라는 게 낮 시간에는 굉장히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밤 시간에는 버려지는 전기가 많잖아요. 해서 이제 보통 그런 걸 어떤 식으로 많이 보관하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보관을 한다든가, 그 양수 발전이라고 해서 수력 발전 중에 이렇게 떨궈서 이제 발전하는 거 있잖아요. 터빈을 돌려서 다시 물을 위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짓을 하냐? 어차피 버려지는 전기니까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자원화 하자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로도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게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좋지만은 남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저장을 못하면은 판매도 하면 좋잖아요. 그게 이제 수소 쪽으로 엮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암모니아나 액화수소로 바꿔가지고 운송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원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려지는 전기도 많아지게 될 테니까 이쪽 시장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수소 쪽을 보다 더 이제 좀 직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 요렇게도 생각을 해보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대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다. 체코 원전부터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 너무 좋은 내용이 많다. 그러니까 남들 다 떨어졌을 때에도 괜히 올라가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부분은 뭐다? 일단 개인이 털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기관이 사면은 일단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 외국인이 돌아오면 그때보다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지금 기관 받쳐주고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 외국인 들어와서 급등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유지가 된다면 편히 보시면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때처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설령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다? 지금 1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전적도 되게 많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스윙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선 이탈 전까지 끌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탈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 들어가고,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이제 저항은 어디다? 23,500원부터. 왜냐하면 물려있는 개미가 과거에 이 구간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1년 정도 넘게 지나가고 한번 이렇게 터치까지 했기 때문에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급과 같이 봤을 때 매도벽 완전히 뚫었다?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후속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일단은 이 구간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미리미리 이런 거는 확인을 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 마치도록 하자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보다 너무 긍정적이다. 얘는 미래가 정말 밝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결국 외국인이 컴백을 해야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 털리면 비교적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볼린저 상단 위에서 버티면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라면 첫 번째로 보면 좋을 구간은 어디다? 23,500원 가까워져 있는 부분에서 매도벽 있는 거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도록 하자. 잘 뚫는다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추가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볼린저 상단 이탈을 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다면 11선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